지난주 금요일이죠. 국내 금융시장은 대혼돈이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역시 가장 큰 배경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국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미국 경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도 탄탄한 줄 알았는데 네.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고용지표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이제 뭐 굉장히 심각한 숫자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숫자로 보면은 7월 미국 그 비농업 신규 일자리 증가폭 신규 고용이 예상보다 크게 부진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어요. 이게 수치로 보면은 지난달 신규 일자리가 7만 3천 개 증가에 그쳤거든요. 예. 이게 이제 전문가 예상치를 보면은 한 10만 개에서 11만 개 정도 이제 예상을 했는데 이 수준의 고용 증가를 크게 이제 밑도는 수치로 발표가 됐어요. 예. 더 좀 충격적인 스토리는 5월하고 6월에 그 신규 고용도 당초 14만 명 이상 잘 나왔었잖아요. 네, 예. 증가로 발표했다가 10,000명대 수준으로 네, 대폭 하향 수정이 되었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관세가 결국은 노동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미국 뉴욕 증시가 거의 2%대로 급락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다른 예. 사건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결국 미국 일자리를 흔들고 있다는 진단이 이제 우리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조업 지표도 굉장히 3월부터 위축 국면에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이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네, 지금 미국 고용 시장도 그렇고 제조업까지 부진 겪으면서 9월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압박으로 지금 오고 예. 있는 거죠. 이제 금방 얘기했던 우리 통계 데이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통계가 조작됐다고 담당 통계국장을 해임하는 사건이 네. 이제 벌어지기도 했잖아요. 그 부분도 참 상식적이지 않은 굉장히 대응이었는데. 이례적인 조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선 전에도 뭐 좀 숫자를 조작했다라고 본인은 생각한다라고 예, 하면서 그래서 해고했다라고 공개로 예. 또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고용 부진의 원인이 관세 정책에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을 하지 않고 예. 이제 오히려 통계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결국은 고용주들로부터 우리가 채용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제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래서 결국 우리가 데이터들을 보면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지난 FOMC에서 미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인하를 요구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직후만 해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9월 아마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낮을 것이다. 그래서 50% 미만으로 네네네. 우리가 낮춰봤어요. 그래서 고용 둔화와 경기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9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거의 85% 이상으로 높아졌다. 그래서 금리 인하 베팅이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보통 금리가 인하되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유동성이 시장에 많이 풀리기 그렇죠. 때문에 호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연준의 이 스탠스 변화 가능성이 중장기적으로는 유동성의 호재지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반증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증시에는 굉장히 악재로 작용을 네.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B컵까지 단행될지는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결국은 결정은 앞으로 나올 물가와 그다음에 고용 지표에 달려 있는데요. 어쨌든 연준은 정치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시기가 적절할 때 예. 정책 정확히 대응하겠다라고 해서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좀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목표치보다 좀 높은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유동성이 풀려서 물가가 더 올라가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에 더 악화를 갖고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연준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고수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인정하지 않는다고 네. 있었던 일이 없는 건 아니고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 통계를 부정하는 지도자들 좀 그렇게 끝이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보니까 그 BLS가 네. 사실은 상원이 그 인가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네. 지정을 하고 상원이 임명해서 이렇게 당선되는 자리거든요. 굉장히 네, 통계국장 말씀하시는 네, 거죠? 통계국장이. 근데 이제 그 전에 통계국장들이 이렇게 데이터가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이런 것들도 트럼프 행정부에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번에는 국내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때 미국 장이 많이 움직였다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우리 장이 굉장히 많이 네, 흔들렸어요. 그렇습니다. 검은 금요일이다 네, 이런 네. 영향까지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데 네. 어떤 영향이 있었던 겁니까? 아무래도 세법 개정안 이제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예.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7월 31일 날 세법 개정안이 논의가 됐고 네. 통과됐고 그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 주가가 우리가 거의 4% 가까이 폭락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2개월 만에 거의 3,100선이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들이 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까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이제 낮춘 거. 네. 두 번째가 증권 거래세를 0.25%에서 0.2%로 인상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실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을 쓴다고 해서 배당 소득 분리 과세를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좀 모자랐다. 예, 그래서 예. 원래는 한 25에서 한 27.5% 정도로 될 거라고 세율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최고 35%로 결정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일부 실망하는 반응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3가지가 가장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친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세법 개정안 외에도 금방 네.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 지금 중국 경기도 계속 안 좋다라고 지금 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한번 봤어요. 데이터를 봤더니 외국인하고 기관이 대량 매도를 했거든요. 아, 네. 예, 예. 근데 대신에 개인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오히려 순매수를 기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정책에 굉장히 실망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투자자들이 이제 우리가 개미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오히려 전체적인 통계치로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은 순매도 굉장히 많은 물량을 던졌고요. 네네. 개인 투자자들은 순매수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심리적인 실질적으로 세법 개정안 특히 이제 그 대주주의 그 우리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낮춘 거는 예. 네. 이렇게 보면은 연말에 보통 그 대주주들이 물량을 이제 던지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급락을 하고 다시 이제 회복되고 이런 예. 상태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정책에 대한 좀 불확실성,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연결되면서 이러한 심리적인 상황 때문에 이게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주가를 직접적으로 떨어뜨렸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좀 심리적으로 영향을 좀 많이 왜냐하면 네.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크면은 일단은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세제 개편안 내용 중에 이제 투자 심리를 위축한다는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대통령의 코스피 5천 만들겠다, 5천 시대 네. 열겠다라는 공약을 좀 역행하는 조치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이게 왜 나오는데요. 조금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5천 정책이랑 역행한다라고 이제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5천 시대 공약을 한 이유 중에 그러니까 배경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에 있던 자금들을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으로 좀 옮겨가지고 생산적인 그러니까 금융의 생산적인 기능을 강화시켜서 경제 성장에 마중물로 쓰겠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컸고 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 시장의 투명성.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좀 소멸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많이 투자가 될 거다. 이제 그런 부분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전에
좀 조정했던 세법들을 다시 돌리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별도로 이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심리가 위축되고 예.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리고 특히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대주주의 그 기준을 10억으로 완화시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연말에 어쨌든 주식들을 이렇게 더 금액을 낮추려고 많이 이제 그렇겠죠. 매도를 할 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연말에 한꺼번에 물량이 굉장히 크게 몰리면서 또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다시 정상화되는 그런 상태. 를 보였거든요. 이게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정책적으로 좀 실제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좀 예측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소통이 예. 좀 필요할 것 같고 아. 특히 이제 대주주 이제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으로 완화시키면서 좀 그걸 적용하는 시기를 네. 좀 나누어서 하게 되면은 그게 좀 분산될 가능성이 네. 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정책적인 그 보완들을 좀 해나갈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는 여당이고 여당도 그냥 여당이 아니라 네. 슈퍼 여당이니까 네, 그렇죠. 이런 부분에도 네. 좀 정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배구조는 잠시 뒤에 이야기 네. 좀 더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먼저 경제계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 가운데 법인세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대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 쪽에서 앓는 소리가 나올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제 법인세율을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1%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특히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굉장히 큰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보다는 좀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그 경영 악화가 지금 굉장히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중소기업 중앙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작년에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고 예. 그다음에 단기 순손실을 낸 중소법인이 40만 개에 달하는 이제 현실에서 조금 그래도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에게 세부담이 증가되는 거는 기업인들한테 굉장히 심리적 위축을 초래해서 투자와 기업인들은 이제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를 좀 줄이게 되고 고용도 네. 줄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많은 자영업자들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이미 이제 고금리나 경기 침체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런 예. 부분들을 좀 고려하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도 실제 중소기업 상당수가 최고세율보다는 과표 2억 이하 구간 등 낮은 구간에서 1%포인트 인상이 되더라도 순이익이 적어서 실효세율이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효과는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감안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상법 개정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2차 상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네. 여기에 추가된 내용을 보니까 집중 투표제라는 게 포함이 됐더라고요. 이게 네, 어떤 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 3% 룰이라고 하는 거랑 같이 예, 예. 이제 연결이 되는데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대주주와 관련된 주주들까지 다 합치면 이제 가족 경영이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흘러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의 투명성인데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본인들끼리 이렇게 정해서 감사위원도 정하고 이러면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좀 감출 수도 있고 예. 소액주주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액주주의 좀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3% 룰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집중투표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한 주당 한 표 의결이잖아요. 네. 소액주주들은 표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표들을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집중투표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표가 다 모여서 한꺼번에 이제 좀 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액주주의 좀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그러한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경영 투명성이 좀 높아질 거라는 거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한국 시장을 믿고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좀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럼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좀 더 몰릴 것이고 이게 결국은 기업이 투자를 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촉진제로 쓰일 것이다라고 네. 정부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집중투표제가 지금은 도입은 돼 있는데 네. 거의 유명무실한 그렇죠. 상태니까 지금 이미 예, 있죠, 그죠? 이거를 의무화하겠다는 거고요. 네네. 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는 기업이 본인들의 선택에 그렇죠. 의해서 결정할 네. 수 있었죠, 그죠? 거의 네. 정관에 포함을 안 했으니까 네, 네, 유명무실했는데 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순기능도 있겠지만 반대쪽에서 3%룰은 그렇다 쳐도 이거는 정말 위험하다라는 네. 평가도 나오거든요.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경영권 불안을 초래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특정 세력이 지분을 모아가지고 경영권을 이제 빼앗는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경쟁사가 내부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사이에 진입하는 등의 굉장히 우려되는 악용 소지도 존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실제 대한상의가 상장사 300곳을 조사한 결과 77%의 기업이 이번 상법 개정이 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 답을 했습니다. 근데 당연한 뭐 의견인 그렇겠죠. 것 같아요. 예. 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또 이제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봤을 때도 이 사회가 투쟁의 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장기 투자나 가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일단 좀 큰 틀에서 왜 이 제도를 도입하는지를 좀 우리가 먼저 공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소액 주주들이 지금까지 의사결정에서 굉장히 제외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양측의 장단점이 다 있는데 결국은 시장의 목소리를 좀 수렴을 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목적을 좀 살리는 방향으로 보완이 좀 이루어질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야당에서는 이를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 예고하고 있는데요.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